라이노 기초 27번째 시간입니다. 저번 시간 블렌드 시간이었죠. 블렌드 이렇게도 쓰는구나 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. 물론 많이 다뤄 보셔야 됩니다. 많이 다뤄 보셔야 어떤 성격도 알고 그렇겠죠. 자, 그럼 잠깐 숨겼던 거 잠깐 꺼내보죠. 제가 또 블렌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저저번 시간부터 어떤 필릿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. 얘가 이제 충분히 제 마음대로 안 될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 형태는 아주 간단한 단순한 육면체이기 때문에 자연히 되겠죠. 당연히 잘 되겠죠. 하지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. 물론 여기서는 블렌드를 사용하겠죠. 자, 일단은 어떤 파이프를 하나 그립니다. 파이프를 이렇게 꾹 눌러주시고 적당한 미리수가 필요하겠죠. 필리탈 지름 한 2mm 하죠. 2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끝을 막지 않아요. 끝 안 막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죠. 자,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자를 때 얘네들 자를 거거든요. 자를 때 딱 맞잖아요. 얘가 지금 이렇게 길이가 딱 맞습니다. 안 잘릴 때가 있어요. 그때는 그냥 연장해 주셔야죠. 이렇게 약간만 늘어나면 되니까 한 1mm만 하죠. 이렇게 약간 늘려주고 그 다음 얘네들을 자릅니다. 자르고 나서 블렌드 하겠죠.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어떤 매끄러운 정도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요. 얘가 정확한 혼은 아닌 것 같아요. 아무리 봐도. 어디 한번 원을 그려보죠. 세 점으로 대충 한번 찍고 한번 찍고. 네, 정확한 혼은 아니지만 연속성이 보장되는 그 매끄러운 무언가를 블렌드로 바로 손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. 물론 어떤 매끄러운 그런 걸 하는데 홀을 원했다 그러면 단면 넣고 투레를 하시면 되고요. 자,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. 블렌드로. 물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나머지 막아주는 건 한번 해보시죠. 여기에 파이프 그리고 여기에도 파이프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자르면 되겠죠. 자, 이거 결합을 좀 시켜놔야겠는데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고 그 다음 이쪽도 파이프 그리고 저쪽도 파이프 그리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또 뚜껑을 막아버렸군요. 없음. 그 다음 여기도 여기도 없음 하시고 얘를 폭파한 다음에 잘라 나갑니다.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잘라보죠. 자릅니다. 얘로 너무 같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얘도 자르겠죠. 이 단축키를 많이 쓰다 보면 어디 있었지 그거를 잊게 돼요. 도구들을 잊게 돼가지고 좀 도구들 찾을 때 어디 있지 어디 갔지 하는 게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못 찾는 겁니다. 이게 따로 이렇게 팝업으로 꺼내놓고 쓰던가 그렇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블렌드 하겠죠.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했는데 너무 성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됐겠죠. 이렇게 하고 나서 자, 가장 만만한 툴 뭐가 있죠? 네트워크 있겠죠. 그 전 시간에 네트워크로 예쁘게 잘 됐잖아요. 이렇게 막으시면 됩니다. 이게 터질 일이 상당히 많아요. 필릿 하시다가 그럴 때는
잘 안 먹을 때는 이렇게 파이프 하나 그려가지고 하시면 된다는 거. 그리고 파이프 그리실 때 얘가 그냥 뭐 똑같은 지름으로 그려지는 거 아니잖아요. 어디 갔니 파이프? 아 여기 꺼내놨구나. 파이프. 자 뚱 해놓고선 자 반지름 뭐 2mm 2mm 뭐 그만큼 없음 한번 꼭 누르고 꼭 누르고. 자 이 다음에 또 다음 지름을 지정할 점을 또 하잖아요. 여기서 원하시는데 좀 야 여긴 좀 좁아질 거야 하는 데가 있겠죠. 뭐 적당히 숫자 넣으셔도 되고 좁게 하고 엔터 누르고 하시면 됩니다. 그냥 뭐 이렇게 잘라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. 자 그 다음 서피스 간격 띄우기. 드디어 서피스 간격 띄우기가 왔습니다. 서피스 간격 띄우기는 노멀 방향으로 N 방향으로 간격 띄우기가 되겠죠. 자 서피스 하나 그려야죠. 이렇게 해서 대충 하나 그립니다. 그리고 작게 그려야지. 작게 그리고 얘를 가운데로 가지고 오죠. 그리고 평평하면 재미없으니까 구부려줘야겠죠. 자 점을 켜놓고 자 U방향이 1 V방향이 1이죠. 그럼 U방향 3 V방향 1 이렇게 해야 되나요? 한번 해보죠. U방향 3 V방향 1 네, 이렇게 하시면 요렇게 구부릴 수가 있겠죠. 그냥 필요한 만큼만 점 넣는 게 편하긴 해요.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녀석을 간격 띄우게 하게 되면 이렇게 옵션이 뭐 많이 있습니다. 솔리드에 느슨하게 아니요 뭐 중중중 있는데 솔리드 아니요 거리는 1만 할 거고요. 느슨하게 아니요 짠 했습니다. 자 지금은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점을 켜보면 위에는 점이 5개죠. 하나 둘 셋 넷 5개. 어찌 보면 이 수학적으로 완벽한 간격 띄우기 옵셋을 하기 위해서 점이 늘어났나? 라고 전 생각을 하는 거죠. 하지만 이렇게 점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편집을 할 때 뭔가를 할 때 불편할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느슨하게를 자주 쓰죠. 저는 그래요. 근데 얘 지금 느슨하게 아닌 걸로 했잖아요. 느슨하게 아닌 걸로 했을 때는 간격이 정말 잘 맞습니다. 여기 뭐 1mm로 했죠.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 여기 끝점에서 끝 1mm 그리고 그 어딘가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그곳을 찾으면 네 1mm 잘 됩니다. 잘 되는 게 아니라 네, 간격이 정말 잘 띄어져 있어요. 하지만 어떤 포인트 편집을 위해서 느슨하게 옵션을 예해서 딱 하게 되면 포인트의 개수는 같지만 얘가 1이 아닐 경우가 있어요. 이건 뭐 단순한 모양이니까 맞을 거예요. 지금도 약간 달라졌죠? 0.999 복잡한 모양 막 이상한 모양 간격 띄우기 하면 자기 마음대로 막 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느슨하기로 했을 때.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땐 별거 없고요. 일단은 아이고 내가 뭘 누른 거야. 느슨하게 아니오로 하시고 얘 잠궈요. 얘 자물쇠로 잠궈 놓고 느슨하게로 하세요. 이건 아주 정확한 어떤 그런 건 아니에요.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니까 느슨하게 이해하셔가지고 난 일단 편집이 우선이다 라고 했다면 점을 켜고 걔랑 맞춥니다. 느슨하게 아니오라고 했던 그 나름 정확하게 만들어졌던 그 녀석이랑 그렇게 해서 그냥 써요. 이 정도 오차는 네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. 근데 여러분들도 어떤 뭐 아주 정확한 어떤 뭐 금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등 어쨌다는 등 그러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. 전 금형을 한 번도 안 떠봐서 모르겠지만 뭐 한 이 정도의 오차는 괜찮아 라고 한다면 저처럼 하셔도 상관이 없겠죠. 주얼리는 뭐 괜찮습니다. 적당하게 이거 안 뚫리겠는데 그러면 됩니다. 자 이렇게 간격 띄우기 옵션을 더 보도록 하죠. 자 방향 반전이 아니란다. 이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하고 있는 거니. 자 간격 띄우기 해서
모서리 둥글게 솔리드 아니요 뭐 이런 게 있네요. 솔리드 예 하면 네 덩어리가 됩니다. 그 다음 양쪽에 원래 개체 삭제에 이 면을 없애지게 하겠다는 거죠. 짜잔 이렇게 원래 면이 없어졌잖아요. 원래 개체 삭제 아니요로 해놓으면 자 원래 건 살아있죠. 이렇게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면 솔리드 아니오로 했을 때는 당연히 원래 개체 삭제라는 얘기가 없어지죠. 얘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중간 이 원래 있던 게.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한다는 거 아셨을 테고요. 자 그럼 다른 옵션을 다시 또 봐야죠. 삼각형, 육각형 한번 해보자.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돌출 끄마끄마 하지 않고요. 이 녀석을 간격 띄우기 합니다. 모서리 둥글게 돼 있죠. 솔리드 아니요 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네 둥글게 되긴 됐으나 네 아이소 커브가 참 많아졌죠. 제가 지금 양쪽으로 했네요. 간격 띄우기 양쪽 아니요. 짜잔 이렇게. 여기서 둥글게 되는 걸 알 수도 있지만 자 방금 제가 어떤 걸 했죠? 안쪽으로 뭐 양쪽으로 했었죠? 자 양쪽으로 해서 다시 해보죠. 안쪽으로 간격 띄우기는 정말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. 물론 뭐 지금 제가 옵션을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? 자 병 만들기 보셨을지 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뭐 이런 바닥 부분에 뭐 이런 걸 했었을 거예요.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럼 이제 커브 간격 띄우기도 바깥쪽은 괜찮아요. 이렇게 뭐 나름 뭐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데 안쪽은 네. 얘가 이제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어떤 서피스 간격 띄우기를 하게 되면 좀 곤란한 경우가 나옵니다. 얘를 한번 돌출해 보죠. 잘 돼야 될 텐데 제가 의도했던 대로 안 되면 망신이죠. 이 녀석을 간격 띄우기 해봅니다. 바깥쪽 아니요 느슨하게 예 하면 느슨하게 하지 말죠. 이렇게 바깥쪽도 문제가 생기긴 하죠. 근데 안쪽은 제가 이렇게 얘가 똑바르지 않은데 어찌됐든 바깥쪽으로 하는 건 의외로 그냥저냥 고쳐서 쓸만한데 안쪽이 문제가 생길 때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예제가 좋지 못함으로 얼른 숨기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떤 모델링을 할 때 안쪽 면을 그냥 만들고 바깥쪽 옵셋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었어요. 가끔. 자 일단 부끄러우니까 얼른 다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. 예제를 참 거기에 걸맞는 예제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. 뭐 어찌됐든 지금은 이 둥글게 옵션으로 간격 띄우기를 했죠. 서피스 옵셋 서피스 이름이 도대체 뭐니? 네, 옵셋 서피스군요. 서피스 간격 띄우기. 옵션은 네, 모서리 둥글게는 아까 봤죠. 모나게 하면 네 바깥쪽 안쪽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. 자 이렇게 됩니다. 하지만 뭐 이런 단순한 면만 이 간격 띄우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, 이 간격 띄우기도 상당히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냥 간격 띄우기 할 때 아까 뭐 솔리드 아니요 모나게 양쪽 이건 뭐 폴리라서 그 아까 느슨하게가 아예 없군요. 느슨하게로 뭐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포인트의 개수를 같게 해주고 싶은데 얘가 뭐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. 그때는 네, 느슨하게 아니오로 해서 그냥 어떤 본을 만들고 맞출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고 그 다음 아이고 간격 띄우기 양쪽 없어 느슨하게 예 해서 맞추시면 된다 라는 얘기 했던 거
꼭 기억을 하시고 뭐 잘 써먹을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요 간격 띄우기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. 자, 그 다음 얘가 있어요. 서피스의 가변 간격 띄우기. 뭐 이것도 조금 재밌긴 합니다. 자, 이 녀석을 그냥 간격 띄우기를 하게 되면 죽었다 깨나도 평면밖에 안 되죠. 그리고 이걸 하나 까먹을 뻔했군요. 영상 한번 더 찍을 뻔했습니다. 아까 설명을 했지. 뒤로 넘어갑니다. 네, 잠깐 끊고 가느라고 이렇게 헤매고 있군요. 자, 어찌됐든 평면을 간격 띄우게 하면 평면이 나옵니다. 하지만 이 녀석을 사용하면 곡면도 나오기도 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뭐 형오차, 뭐 반전은 뭐야? 뒤로 가겠죠 뭐. 그렇네요. 자, 일단 간격 띄우기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가는 검정색 컵으로, 검정색 선으로 가르쳐주고 있죠. 자, 이 상태에서 핸들 추가란 게 있습니다. 뭐 그냥 한번 엔터 치면 네, 아까 간격 띄우기랑 똑같죠.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. 원하는 곳을. 그래서 가변 간격 띄우기죠. 이렇게 됐죠. 여기서 핸들 링크를 누르게 되면 다 같이 움직입니다. 이렇게. 제가 엄한 걸 눌렀나봐요. 다시 합니다. 이렇게 해서 핸들 링크 해놓고 점 잡고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가죠. 여기서 또 아이고 링크를 끊고요. 끊기 하고 어느 하나만 또 만질 수도 있는 거고, 이 상태에서 링크 다시 키고 다 같이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. 이 상태에서 말이죠.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오겠죠. 간격 띄우기인데. 근데 뭐 이렇게만 하면 제가 재밌다는 표현을 안 하죠. 이렇게 해서 간격 띄우기가 오늘도 발음이 참, 나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 발음이 이렇게 힘들지? 링크는 끊어주고요. 핸들 추가가 있어요. 추가, 적당한 곳에서 추가해서 이렇게 들어줍니다. 엔터. 요렇게도 된다는 거죠. 간격 띄우기인데. 그래서 그냥 저는 재밌다고 한 거고요. 자, 물론 뭐 옆에 뭐 측면, 접선, 연속 뭐 이런 거 있는데, 일단은 여기 도움말 읽어보세요. 도움말 읽어보시면 네, 무슨 말인지 아주 잘 나올 겁니다. 이렇게 된다는 거죠. 한번 꼭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 서피스 접선 방향 설정이란 게 있네요. 자, 간단한 서피스 하나 그려보죠. 요렇게 뭐 요렇게 해서 이 녀석을 돌출 여기 있군요. 이쪽으로. 자, 이 녀석의 포인트를 켜보면 자, 이렇게. 그럼 이 녀석의 접선 방향을 설정해 준대요. 만약에 이 아래에 붙는 뭐 어떤 면이 수직으로 떨어진다 라고 했다면 이 녀석의 연속성, 뭐 접선, 뭐 그걸 맞춰준다, 뭐 탄젠트 얘기했죠. 맞춰주려면 이 점이 수직상에 위치를 해야겠죠. 그래서 뭐 이걸 굳이 한다 그러면 여기가 아니지. 여기 있죠. 여기에서 X축 이거를 딱 맞춰주면 얘는 연속성이 맞는 거예요. 그래서 네, 부드럽게 이렇게 뭐 포인트를 편집해서 부드럽게도 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요거 이 도구를 사용해서 접선 방향을 만져줄 수도 있다 라는 도구입니다. 자, 일단 해보죠. 가장자리 선택, 트림 해제된 떨어진 가장자리. 점을 켰을 때 점이 딱 맞는, 뭐 이상한 어떤 컨트롤 포인트가 쭉쭉 넘어가게 되잖아요. 잘린 거는 뭐 그런 건 안 된다라는 얘기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기준점 한번 꼭 잡아 주시고 얘를 아래로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이렇게 자동으로 맞춰 준다는 거죠.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방향에 맞춰서
한번 다른 방향으로 해보죠. 이렇게 해서 여기 잡아주고 시작점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잡아주죠. 자,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해봐야겠어요. 이렇게 이쪽으로도 곡면이면 그래도 잘 잡아줄 거냐, 잘 되면 좋겠네요. 일단 뭐 아래는 평평하게 돼 있는 거고, 일단 여기까지 요거까지만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. 아니야, 하나만 더 해보죠. 뭐 이왕 하는 김에 20분 넘었지만 이번에도 20분 맞추긴 글렀습니다. 자, 다시 합니다. 해주고 끝점 맞춰주고 짠. 네, 잘 맞춰주는군요.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해봅니다. 이쪽 방향에서도 이렇게 들어주죠. 그럼 이것도 잘 맞춰줄 거냐, 방향만 지정해주면 전 그게 궁금한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요 녀석 서피스 접선 방향 설정 해서 맞춰주고 짠, 잘 됩니다. 꼭 뭐 이 서피스 일치 한 것처럼 잘 되는군요.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